안녕하십니까. 제주 댄스 빌리지 추진위원장 김초롱입니다. 지금부터 마을 유휴시설과 자연 환경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모색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월 3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렸던 2020 제주 댄스 포럼에서 제기됐던 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제주 지역 문화 고양이라는 주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댄스 포럼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가짐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예술을 더 씌워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전행진 아리랑TV PD가 국내외 유휴시설 문화예술 공간 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그리고 네 분이 모더레이터께서 화상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취합한 30명가량의 패널의 의견을 4개 섹션으로 나눠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라운드 테이블은 30명의 패널을 모시고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의견을 사전에 수합해서 그것을 발표하는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리랑TV의 전행진 PD께서 국내외 유휴시설 문화예술 공간 활용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유휴시설 문화예술 공간 활용 사례의 발표를 맡은 아리랑TV의 전행진 PD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휴공간, 유휴시설 하면 이제 흔히들 떠오르는 것처럼 쉬고 있는 공간, 놀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그런 공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이 지역사회에서 도시 공동화로 인해서 비어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공간들이 전혀 다른 공간으로 탄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 공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휴시설에 대한 재활용 그리고 공간의 중요성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지 그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영상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의 변화가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깨진 유리창이라고 한다면 이 실제로 건물의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는 걸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 옆 유리창 그리고 그 옆 유리창이 빠른 속도로 깨지면서 그 악화가 계속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를 바꿈으로써 실제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죠. 우리 주변에 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 대부분 여기에 불법 투기하면 뭐 벌금이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작은 이쁜 꽃이 있는 화분을 몇 개 갖다 놨을 때 그 공간은 더 이상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아마 뉴스에서라든지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셨던 이 사례도 뉴욕에 지금 그 당시에 그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이 경찰서장으로 있었을 때인데 그 작은 도시의 환경 변화로 해서 뉴욕이 얼마나 새로운 도시로 바꿔졌는지 이 작은 사례가 나중에 줄리아니 서장을 뉴욕 시장으로 만든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도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그 근본적인 그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개념으로 본다면 도시재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 산업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쪽으로 모든 사람과 여러 가지 그것들이 힘이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기존 도시에 이제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어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 물리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시키는 도시 사업을 도시재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도시재생의 그 하위 개념으로서 이제 문화재생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도시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비어있는 또 쉬고 있는 그런 공간에 죽어있는 공간에 문화라는 콘텐츠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새로운 재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그 다음에 문화 향유권을 확대해 준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게 문화재생의 그런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 특화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화재생에 있어서 특화지역 조성 그리고 문화적인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죠.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 특성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존하면서 새롭게 다시 나게 하는 창조적 활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 도시 재생의 주요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인력, 그리고 그 안에 담을 프로그램, 컨텐츠, 그리고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게 지역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걸 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 체계가 구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문화 가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도시의 같이 그 도시와 같이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다가 어떤 걸 담을 거냐입니다. 지역의 문화 자원과 문화 가치를 활용해서 훨씬 더 이렇게 그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돼야 될 거고 또 공동체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자체적인 문화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콘텐츠를 이용해서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공간이 주는 건데요. 이게 말 그대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간보다도 쉬는 공간,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죽어있는 공간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일단 새로운 생명력을 집어넣음으로써 가치를 재창조하는 그런 게 이제 그 문화적 도시 재생의 주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사례를 좀 보실 텐데 일단 우리나라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사례인데 일단은 전주의 팔복예술공장 그리고 대구의 수창청춘맨션 완주의 복합문화지구 누에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보시죠.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버린 공간을 시민들과 다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을까? 유휴공간 문화재생은 이 고민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공간만 잘 만들어 놓는다고 장소가 회복될까? 전주시 팔복동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해 지역 경제를 이끌던 공장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키기 1년 전 시민들과 옛 팔복동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채울지 오랜 시간 함께 토론하고 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카세트 테이프 공장은 단순한 재생을 넘어 지역을 변화시키는 문화 공간이자 시민 소통의 장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대구 수창 청춘맨션은 KTNG 직원 숙소였습니다. 1996년에 문을 닫은 이후 20년이 넘도록 방치됐습니다. 지금은 청년 작가들의 예술 활동 공간으로 화려한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수창 청춘맨션은 시각 예술을 중심으로 미디어 아트, 음악, 무용, 퍼포먼스 등의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1987년부터 사용해오던 잠업시험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시설입니다. 누에는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구상하고 만들고 배우는 문화공간이자 삶의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다양한 우리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좀 구체적인 사례를 사진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인천의 사례인데요. 여기가 펌프장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펌프장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펌프장을 활용하지 않고 버려진 먼지가 쌓여있는 아주 도시의 폐허로 보이시죠. 근데 이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시 재탄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리모델링 후에 보면은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화면이 이제 겉모습,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지금 오른쪽에 작은 게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건물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외부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마련했고요. 그 내부로 들어가면 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습실이라든지 주민들의 휴게 공간이라든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의 재활용, 그리고 이제 컨텐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기반을 해놓은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청주입니다. 청주의 연초제조창 창고인데요. 예전에 이게 한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연초제조창 담배 공장의 창고로 쓰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고가 한 7동 정도가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재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창고인데 그 넓은 공간이 그동안 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위쪽에 보면은 총 37동, 38동 이렇게 해가지고 총 7동을 이제 하나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 아래 보시다시피 넓은 공간, 죽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근사한 공간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연장, 연습장, 그리고 체험시설부터 해서 다양한 게, 그리고 여기는 또 7동이다 되다 보니까 동별로 위에 보시면 지금 커피숍 아이콘이라든지 수유시설, 체험관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일수록 활용도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작은 공간은 또 작은 공간 나름대로의 또 특색을 가진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청주의 동부창고 3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부산의 동천초등학교였었죠. 여기가 지금 전국으로 보면 우리 특히 제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폐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랬을 때 폐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폐교 활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의 구 동천초등학교 사례입니다. 여기가 이제 간만 창의문화촌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간만 창의문화촌 안에 마찬가지로 학교를 개발을 했고요. 그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그 세련되고 최첨단의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지역사회가 같이 나와서 이 안에서 거의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되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과 부모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도시의 생태계, 지역의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생태계 사업이라고 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창고, 오래된 창고를 개발한 건데요. 이제 전북 완주 삼례라고 해서 여기 그 전주 우석대가 있는 그 조그마한 마을인데 여기에는 지금 한 일제시대 때부터 써왔던 양곡 창고가 있었습니다. 양곡 창고를 이게 그동안 쓰다가 방치를 했었고요. 방치한 걸 이제 한 2010년도에 다시 리모델링을 했죠. 리모델링 보시다시피 오래된 창고고 거의 썩어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60년 넘은 그런 창고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외관은 그대로 창고의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외부에 이런 이제 조형물들을 집어넣고 좀 데코를 해서 역사를 간직하면서 현재 우리의 컨텐츠를 집어넣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개구리 모양이 있고 그리고 지금 창고 모양은 그대로 있고 앞에 지금 입구랑 이렇게 지금 바꿔놨고요. 보시면 내부는 이렇게 근사하게 지금 미디어 아트를 꾸며놓은 전시실인데요. 내부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전시나 공연이나 여러 가지 그 문화 행사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사례를 봤고요. 지금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해외는 이제 뭐 마을 단위라든지 아니면 지역 단위라든지 도시 단위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건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보다도 이제 이 건물을 쉬는 공간을 어떻게 이쁘게 그 예술적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살아나는지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홍콩인데 홍콩의 최중심가에 있는 타이쿤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타이쿤이라는 데는 예전에 그 홍콩 초창기 시절에 영국의 경찰청이나 또는 홍콩의 경찰청이나 영국의 그 중앙관공서 그리고 감옥 같은 걸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시는 그림 같이 외관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고요. 실내도 보면 지금 보면은 감옥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자체를 깨끗하게 세단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그 전시나 공연 그리고 이런 형태의 예술 작품들이 이런 형태의 예술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내부를 이렇게 지금 새로 그 리모델링해서 공사한 부분인데 오른쪽에 있는 나선형 계단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사진작가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여기를 찍는 세계의 대표적인 나선형 계단 구조여서 굉장히 유명한 계단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태국 방콕입니다. 방콕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이 건물은 웨어하우스 30이라는 데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인들의 창고로 쓰였던 거고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이 공간을 내부를 그대로 보존해주면서 이제 새로운 예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바닥과 천장의 모습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 샵이라든지 예술 창작 활동이라든지 예술 전시 활동이라든지 이런 예술 공연 활동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까지 가는 그 주변 공간도 담벼락에 이렇게 예술 작품들을 전시해 놓음으로써 그 공간, 그 건물을 비롯한 그 주변 공간을 전부 다 예술적인 형태로 재개발을 해 놓은 그런 모습 사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중국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인데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예전에 발전소 건물이에요. 그래서 The Power Station of Art라고 해서 발전소 건물을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인데 뭐 우리나라도 서울에 이제 당일리 발전소를 이렇게 지금 재창조시키고 서울의 당일리 발전소를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 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건축물로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특히 중국 최초의
구경 현대 미술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시면 다시 백할게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굴뚝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남산타워도 그 남산타워의 색깔에 따라서 남산타워의 색깔이 초록색이면 오늘 날씨가 맑음, 그 다음에 빨간색이면 여기 서울의 남산타워의 기둥이 초록색이면 오늘 미세먼지가 없고 빨간색이면 미세먼지가 안 좋다라는 그런 그 날씨를 알려주는 창인데, 여기는 이 기둥의 온도계를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하이 날씨가 어떤지를 표현해주는 외적인 그런 거고, 내부에 들어가면 여기 말 그대로 발전소 안에 큰 돔의 나선형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장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죽어가는 공간에 예술적인 상상력을 집어넣음으로써 이게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엑스포 때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제 좀 여기까지 뭐 좀 작지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만은 좀 특이할 만한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건 굉장히 큰 사례인데, 지금은 하나의 건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완주 삼례 책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완주 삼례 책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 자체를 도서관, 그 다음에 서점 같은 그런 거, 도서관과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마을 자체를 책마을이라는 컨셉을 잡아가게 됐고요. 부천의 아트벙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공간 자체를 새로운 아트의 개념으로 심어냈습니다. 부산 F1963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기가 철강회사 공장이었죠. 철강회사 공장에 그 기본 골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철을 소재로 한 카페를 만들어내고 공간도 만들어내서 건물 자체를 새로운 그 컨셉의 그 휴게 공간 그리고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작은 사례들입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로 재탄생된 시설들은 지역의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명확한 주제로 지역문화 1번지가 된 삼리의 책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책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부천 아트벙커 B3구는 수많은 벤치마킹과 수상 경력으로 폐소각 시설 활용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부산 F1963은 사업이 진행되는 2년간 6만 7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F1963을 중심으로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문화예술의 거점을 마련하는 등 타기관과 지역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러나 역사를 간직한 공간. 갇혀있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깨우세요. 지역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사례고요. 보시면 그렇습니다. 쉬는 공간이 문화예술을 품을 때, 자, 쉬는 공간이 문화예술을 품을 때 그 공간은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도시재생이고 문화재생이고 우리 문화가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활력의 공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휴 공간이 새로운 재탄생이 여러분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유휴 공간이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현진 PD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그 많은 공부와 그리고 깔끔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예, 전현진 PD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수고 있는 공간을 찾아서 생명을 불어넣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그런 그 문화재생 사업의 사례를 보여줬는데요. 어쩌면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문화국관이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한낱 비료 창고였던 이곳이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면서 제주도 내 무용의 중심 그리고 무용 문화의 전초 기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이런 제2의 문화국가인 제3의 문화국가인 제주도에 많아져서 더욱 경쟁력을 갖춰 나가자는 그 취지를 읽힙니다. 그러면 다음 라운드 테이블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1섹션은 장광열 모더레이터께서 제주 국제공연예술 프로젝트 제주 대표이시죠. 주제는 제주마을 유휴시설과 문화예술 연계 활용이라는 주제로 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패널들의 의견을 수집한 것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운드 테이블 제1섹션의 주제인 제주마을 유휴시설과 문화예술 연계 활용을 주제로 한 그 제1섹션의 각 패널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모두 6명의 패널 분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뉴제주일보의 김나영 기자, 그 다음에 사진작가이자 이 문화국감 마루에서 하고 있는 그 문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정래 작가, 그 다음에 소리꾼이자 나무꽃에 제주를 베이스로 한 예술 그룹이죠. 나무꽃의 은숙 대표, 그 다음에 상가리 마을의 변홍문 이장님, 그 다음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전문위원을 역임한 김석범님, 그리고 마을 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사업팀장을 맡은 조성원 팀장님, 이렇게 모두 6분이 참여를 해줬는데요. 이 패널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우선 정책 현장에서 예술 행정을 담당하셨던 분도 있고, 실제로 이 유휴시설 갖다 문화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그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자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가리 마을의 이 문화국가를 갖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장소도 제공하고 협력을 하고 이 마을시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문화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지금 패널들로 참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기치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거론이 되고 해서 굉장히 유익했던 그런 화상회의였습니다. 그럼 각 패널들의 얘기를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석범 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유휴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그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져야 하며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국내의 산업적 시설과는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산업과 관련된 유휴시설이 사실은 없다. 1차 산업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 전행진 PD가 얘기했던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보면은 큰 공장이라든지 무슨 굉장히 대규모의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런 건물들은 사실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저희 그 섹션에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주도에서 그러면 유휴시설이 어떤 게 활용이 가능한 것 같다가 한번 서로 먼저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폐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료 공장이라든지 이런 비료 창고라든지 이런 작은 창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과장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 노인 그 경로당처럼 이렇게 사용하던 건물이 이제 너무 노후해서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서 사용하지 않게 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시설처럼 생산문화사업으로만 조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고 대개 1차 산업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지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따라서 문화예술의 어떤 단기적인 성과 때문에 이걸 갖다 용도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원래의 공간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매력적인 어떤 랜드마크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유휴시설을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의 유휴시설을 갖다가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그것이 그 마을의 거점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이드 공간이 아니고, 이제 그런 점도 굉장히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석범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상가리 마을이 굉장히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다고 아마 지금 제주도에서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가리 마을에서 지금 이 문화국관을 만들어 가서 이것을 갖다가 운영을 맡긴 곳이, 서울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재단법인 전문무용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질 높은 강사진들을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진 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바로 이렇게 어떤 매개자가 이 공간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1년뿐이 안 됐지만 상가리 마을에 있는 문화국관이 매주 한 번씩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차근차근 자리 잡아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서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제주도를 포함한 이 문화예술 행정가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주에 이런 유휴시설을 많이 취재하고 있는 뉴제주일보의 김나영 기자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먼저 이렇게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들어 놓고 나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예로 실제로 제주도에서 유휴시설을 갖다 문화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오히려 그 공간이 빈집이 된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빈집을 문화시설로 개조를 했는데 새로 오픈하고 나니까 막상 그 집이 또 빈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용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새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빈집이 되는 경우가 제주도에도 여럿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유휴시설로 활용할 공간을 섣불리 이렇게 폐쇄해버리는 그런 문화예술 행정가들이나 정책 관계자들의 좀 기다려질 줄 모르는 이런 좀 단기적인 어떤 예술 행정에 대한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곧바로 용도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하려는 경우 옛 시설이 지닌 이제 물성을 살리는 등 공간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토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상치 못했던 마을의 풍경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문화 공간만이 아니라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런 공간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로 제주도에 개성 있는 동네 책방을 예를 들었는데요. 주제별 테마 서점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데 그게 무려 59개나 된다고 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을에 있는 그 작은 책방이나 또는 그런 것을 활용한 또 다른 이제 문화 공간이 서로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훨씬 좋다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그 조성원 마을 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사업팀장의 얘기인데요. 제주도에 폐교를 활용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해천 마을과 동해천 마을도 이제 이에 해당하는데, 폐교를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그 프로그램에 요가나 필라테스, 서예 등 이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상생활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휴시설 문화공간을 할 경우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충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실은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유휴시설을 복합문화시설로 개조하는 작업들이 좀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은 뭐냐면 그 원인으로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지역의 경우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이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새로운 사실을 여기서 저도 알았는데요. 유휴시설을 복합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이를 지원해주는 우리 정부 관련, 지자체 관련 부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선 행안부와 농림부를 포함해서 해수부, 여가부, 국토부,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뿐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점점 더 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합문화공간의 개념, 예를 들어서 유휴시설을 가지고 한 가지 장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복합문화공간 안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효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상가리 마을에 문화국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스튜디오가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가동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전에는 이런 걸로 활용하고, 오후에는 이런 걸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또 그게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유휴시설을 가지고 복합문화공간을 만들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이 효용가치가 높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강사들에 대한 강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책이 조금 더 높여지지 않게 되면 상당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에 봉착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 정도 가지고는 좋은 강사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아주 실질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안정래 씨는 이제 사진 작가인데요. 안정래 패널은. 근데 이분은 지금 상가리 마을에서 하는 문화국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수강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상가리 마을 문화국관이 들어선 후에 여러 가지 개설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적금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제일 좋았던 것은 사실은 본인은 상가리 마을 주민이 아니고 인근 마을의 주민이지만 서로 몰랐는데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친밀감을 형성해가지고 좋은 이웃이 되었다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행복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제주도에 지금 유휴시설을 갖다 활용해서 한 문화공간이 많고 프로그램도 많은데 어느 마을에서 뭐를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상가리 마을에 인접한 다른 마을에서도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SNS를 요즘 많이들 하니까 이런 어플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주도 내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이것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다른 마을에 없으니까 내가 조금 더 30분 조금 더 가더라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공유하게 되고 참여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제안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서점 같은 것도 사실 59개나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처음 듣고는 너무나 이제 가보고 싶고 그쪽에서 어떤 책방들이 있는지 사진 작가로서 좀 찍고도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문화공간에서 강사로도 참여했던 그런 은수 패널의 얘기는 제주도의 유휴시설을 활용할 문화공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문화공간 개조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서울과 제주를 오가면서 활동을 하는데 제주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육지에 있는 여러 마을에도 문화 공간을 만들어 놨지만 오히려 찾지 않아서 흉물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도 많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우선 돼야 된다는 얘기를 또 중국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그 마을 주민들이 그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마을에 그것이 있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프로그램의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질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또 재미있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주도에 서귀포를 포함한 제주도 시내에 그 예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예술가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주가들도 그렇고, 무용가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마을에 있는 그런 문화 공간에서 와서 이렇게 직접 강사로 활동을 하면은 훨씬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고, 꼭 육지에서 강사가 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을 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제 그 예산이라는 거죠. 예산. 그래서 이런 공공적인 예산이 사실은 그 시설, 인프라만 갖춰놓고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공공지원금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나 JDC 같은 데서 지원하는 항목 중에 마을에 있는 그 문화공간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강사 지원 제도 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지원 항목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술가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또 제주도에 있는 주민들이 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패널로 제주 상가리 마을의 변홍문 이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상가리 마을에 비료 창고를 이제 문화공간을 개조해서 처음에 서예를 배우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음식을 만드는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한 다음에, 지난해부터 이제 재단법인 전문무용지원센터와 협력해서 문화국가 마루라는 이름으로 댄스 스튜디오와 무용박물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일단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데 대해서 자신의 마을이 선택한 것이 잘 됐다는 얘기를 지금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용으로 조금 특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한 번은 지켜봤는데, 이 무용예술이 가지고 있는 의외의 강점이 있어서 앞으로 무용예술을 좀 특화시켜가지고 이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문화공간이 다른 마을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용예술 장르가 이렇게 중심이 되면서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상가리 마을은 이 토착 주민 외에도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육지에서 오신 그런 외래 이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기 전에는 사실 그런 분들하고 서로 소통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서로 이질감 같은 것이 많이 해소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보고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재단법인 전문무용지원센터가 이 상가리 마을에 들어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신문하고 TV 방송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대요. 그래서 저희 자신들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상가리 마을이 굉장히 이제 언론 쪽에 보도가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상가리 마을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 경제적인 효과가 생길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 마을을 좀 알리는 그런 홍보적인 어떤 면에서도 이 마을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상가리 마을에 굉장히 넓은 성과장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주 사가리 마을의 귤농사가 이제 많아지지 않으면서 이것이 이제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문화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장 위에 한 50m 떨어진 쪽에 평탄한 부지에 1만 평 정도의 그 평탄한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야외 공연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들이 문화국가 마루를 운영하면서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것들은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재정적인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이 마을에 이제 그런 창고형 문화 공간이 생긴다, 복합 문화 공간이 생기고 야외 공연장이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상가리 마을에 있는 주민들만 절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게 되면은 애월읍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뭐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을 포함해서 서귀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안 그래도 공연장이 모자라는 제주도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뭐 음악 연주회라든지 무용 공연이라든지 연극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가리 마을을 찾게 되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예술가들한테는 그것을 갖다가 창작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제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갖다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게 아닌가.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제주도 상가리 마을에 가지고 있는 예산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를 포함한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예산 지원 같은 게 조금 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안정되게 좀 정착할 수 있을 때는 운영비 지원 같은 것들도 같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사회자 입장에서는 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나중에 토론 시간에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그 유휴시설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 지나치게 수익형 모델 사업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공간 조성을 하는 데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제주도에 있는 어떤 마을에 우리가 폐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할 때 지나치게 이제 수익형 모델, 우리 마을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생길까 이제 이런 것들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것을 갖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좀 어려운 점인데 이걸 갖다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정책 전문가들이 좀 고심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시설과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감사를 서회하고 이걸 공간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마을에 맡긴다든지 그 마을에서 문화 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기관에다 다 맡기는 것보다는 그 마을에 있는 학교 시설,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서로 이제 MOU를 맺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이런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YMCA라든지 또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하고 해서 모자라는 예산 지원을 조금 받을 수도 있고, 인력 지원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자원봉사 요원을 좀 활용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뿐이 아니라 운영하는 인력, 이런 모든 것에서 그 마을 혼자만이 아니고 그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사회기관이나 이런 기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 제1섹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내용 잘 들었고요. 장 대표님 그 1섹션의 주제를 키워드를 찾아본다면 지역 주민 그리고 프로그램의 신중, 효율성 그리고 지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쩌면 마지막 말씀하신 그 변영문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이 상가리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찾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프로그램, 다른 시설,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해나가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2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섹션은 제주마을 유휴시설 문화예술 운용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모더레이터는 김길리 제주시티 발레단 단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국제댄스포럼 운영위원 김길리입니다. 마을 유휴시설과 자연 환경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용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저희 이 섹션은 제주 마을 유휴시설과 문화예술 운용 프로그램 제안에 대해서 패널리스트 분들과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토론 자료에 앞서서 저희 이 세션 패널리스트 5분을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 그리고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는 류태호 교수님, 제주 메세나협회 고가연 팀장님, 바람스킷 정미숙 사진작가님, 법무법인 경연 외국 변호사 그리고 한국 외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영옥 변호사님, 아시아 뉴스통신 이재정 기자님 이렇게 5분께서 토론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토론에 앞서 마을의 유휴시설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 기초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가연 제주 메세나 팀장님께서 제주 토착민들의 삶 속에서 순으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순으름은 단순 나눔의 의미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 문화이다. 마을 유휴시설 역시 단순 장소 활용이 아닌 그 마을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그 속에서 진행되는 작업들은 마을 주민들의 주체인 문화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과 예술가 혹은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인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이 기초되어야 되며 이를 통해 각 마을마다 고유 문화를 찾아내고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마을과 공간이 하나 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미숙 작가님, 유휴시설이 있는 공간에서 마을의 역사와 변화 그리고 소소한 마을의 이야기를 마을의 아이들, 어른부터 노인까지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매해 꾸며가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비용이 드는 장비가 아닌 각자가 가진 핸드폰으로 모음의 스토리텔링을 기반하여 마을의 역사를 사진으로 이야기를 꾸미는 방안. 현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되어 다시 환경을 돌아보고 그 마을이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문화를 개발하고 향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사진이라는 분야를 통해 소모임을 갖는 방안. 무용, 춤, 그리고 사진과 융합으로 단편적인 몸짓을 담는 것을 떠나 프로그램 안에서 결과까지 사진과 춤이 함께 창조해낼 수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방안. 배경은 곧 마을이자 공간, 전문 무용수, 일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몸짓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진가의 눈으로 표현해놓고 몸집에서 말하는 몸의 언어와 사진의 언어가 어떻게 만나는지 느껴볼 수 있는 작업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작업들로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발표와 함께 일련의 과정과 몸집의 표현이 한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기록하고 동시에 춤의 의미를 느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는 전체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류태호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님께서는요. 유효 공간을 활용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는 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 여러 범주들이 집합이며 예를 들어 마을 살리기 사업으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공연을 하는 마을이 있어 배려 없이 당장 공연을 하고자 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어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의 가치를 추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장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철저한 대비를 해서 시행하여야 결코 부족하지 않고 일회적이거나 단발적인 사례가 안 될 것이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마을 단위 유효 공간 활용,
프로그램은 에듀의 개념이 들어가야 할 것이며 또한 실버의 개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든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영옥 변호사님, 방학 기간 중 문화예술 관련 캠프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 제안은 이미 저희 곳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제안을 다시 한번 발표해드리면 제주도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초, 중, 등 교육기관이 없으므로 향후 예술학교 개원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캠프를 운영으로 제주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관광사업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서울, 부산 등 각 지역의 학생들을 유치하여 문화예술 캠프를 진행하고 제주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문화예술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예술대학 등 유치. 굉장히 포괄적인 제안이긴 하나 제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탐라대학 등의 부지가 활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거나 또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예술대학 또는 예술 전문 단과대학을 국내에 유치하여 문화교육 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문화예술대학과 더불어 공과대학, 4차 산업의 특화로 특수 분야의 우수한 단과대학을 동시에 유치하여 문화예술과 4차 산업의 메카로서 제주를 발전시키는 로드맵을 설정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드론 등 교육 장소로 활용인데요. 4차 산업 발전에 기인하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드론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 AI 드론 등 4차 산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소 등 설립 등 마을의 유휴시설을 기반으로 출발하여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재정 기자님께서는요, 마을 유휴시설에 대한 오브젝트와 서브젝트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안, 문화도시 서귀포, 대한민국 법정 문화도시 지정 5개년 사업 중 첫 해인 2020년 문제점, 105개의 마을 노지문화 운용, 광역적이면서도 추상적인 개념 코로나 비대면 시대와 맞물려 보전되었으며 현재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어려워지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앞으로 크리에이션, 창작, 창출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측하셨습니다. 더욱더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예술 무용계는 접촉이 필수인데 장기적인 크리에이션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기회는 더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안적 방법은 각자 개인이 작가성을 가져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셨고요. 개인적인 예술가들의 각자의 방향으로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는데 앞으로 미래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프로그래픽 플랫폼 제안입니다. 비대면 시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무용가들이 다양한 예술 장르의 예술가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선 다양한 독립예술가 프로젝트 진행, 무용, 사진, 미술, 문학, 영상 등 일군의 프로젝트 그룹, 아티스트 모집을 하여 여러 독립예술가들의 프로젝트에 따라 모이고 또 그 작업이 끝나면 다시 자신들의 개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활동하는 컴퍼니 그룹 만들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 4.3, 제주 신화 해녀 등과 관련된 스토리 설정, 시나리오, 영역 아티스트 해석, 마을에 대한 더 이상의 신비는 없으며 적정한 공간에서 매치, 언택트 전달이 기능이 손출이 베이스가 공연, 전시, 세미나 형식으로 발사를 유도하셨습니다. 정적 공간이 정의로서는 인프로그래픽, 문화예술 운용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주마을 유휴시설, 적정 공간의 활용 대상, 문화놀이터 도채비,
서귀포 관광극장, 작가의 산책길 등 예시로 반영하셨습니다. 시작은 케이체 맥페이, 주군춤처럼 즉흥 메소드를 연구하는 워크숍 전문단체로 시작하고 독립예술가로 자립할 수 있는 예술적 목표를 지닌 예술규합으로 하셨습니다. 적정 대상은 제주 4.3, 제주 신화, 제주 해녀 스토리를 몸짓으로 표현하기에 관심 있는 유럽 무용가들, 궁극으로서는 명료한 작가성 부여 앞에서 관찰하고 경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토탈 플랫폼 구축을 하셨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작업 방식을 창안하다 보면 오히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걸 채택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매력적임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실행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씬, 중간 규모의 중견 예술 그룹, 메이저 컴퍼니 그룹 등 예술가들의 레벨 구분 없애기, 결국 여러 레벨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구성되어 작업할 수 있는 공연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며 주기 인프로그래픽 프라이빗으로 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주얼 아트, 시어터, 퍼포먼스, 사이언스 아트, 그리고 재즈, 클래식 음악 및 실험 음악, 현대 음악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가까이 대면하는 공연을 많이 선호한다는 점을 활용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을에 온전히 즉흥 메소드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나머지 사진에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협업, 매년 단위 리서치를 반복 연구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인프로그래픽 메소드일 뿐이며 현 코로나19 관련해 전문 댄스 컴퍼니들이 온라인 워크숍 등의 개설을 시대적 현상과 더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오브젝트화되며 비슷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무용수나 아티스트의 작업을 더 이상 흥미롭지 않으며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과 고유의 작가성을 가진 아티스트를 발굴해 제주 마을 유휴 공간과 매칭의 의도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유휴 시설에 대해 많은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저의 의견을 조금 보태자면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관광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현황으로 기업의 부재로서 이러한 좋은 제안들이 지속 발전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업하고의 매칭을 통해 이런 좋은 제안들을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단장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일단 마을 유휴시설은 마을 정체성을 갖춰야 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문화를 넘어서 문화 공간을 넘어서 커뮤니티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쩌면 그 앞전에 말씀드린 우리 장광열 대표께서도 같은 내용이셨고 어차피 도민들이 생각하는 문화 유휴 시설은 지역 주민이 돼야 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소비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하는 시설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독립예술가 프로젝트 진행이라든지 여러 아티스트들이 협업하는 프로그램 등 이제 언택트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맞춘 새로운 소비 문화 형태에 맞춘 프로그램 제작이라든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끝으로는 이제 이런 좋은 제안들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 단체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못 달리는 것처럼 좀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쩌면 문화예술 쪽이 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고요. 어쩌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쪽에 배정됐던 예산이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들어가면서 그나마 열악했던 재정마저도 없어지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다 보면 제주도에서 그나마 좀 돌아간다는 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든지 그리고 제주 삼다수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지역 기업 차원에서 좀 더 생각을 바꿔서 좀 높은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두 번째 섹션 끝났고요.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김태관 제주 아트센터 공연 기획자 박사님이시죠? 무슨 박사시죠?
예, 문화예술학 박사님 김태관 박사님께서 제주 자연환경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용 사례에 대해서 결집한 의견들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김태관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하고 전공이 좀 다를 겁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핸델의 화려함도 좋아하지만 바흐의 고지식함을 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전공가입니다. 이면서 예술행정가이고 공연기획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 오는데 돌문화공원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오페라 라보엠이 개최되었는데요. 사막까지 있는 건데 사막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산막에서 끊겼습니다만은 상당히 위대한 도전이라고들 하는 평을 많이 받으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돌문화공원이 상당히 우리 제주 지역에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 공연 말고도 최근 상당히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 7월에 우리가 자연환경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돌문화공원에서의 즉흥 축제, 지금 여기가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상가리 마을은 사실 제주 지역에서는 외딴데입니다. 선비마을이라고 하는 중산간 마을인데요. 여기서 사실 중산간 마을하고 춤이라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아이러니함에 하모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차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종달리 해녀 이야기도 얘기가 됐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 3섹션은 8분이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줌 화상 회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 적응이 돼가지고 아주 치열한 토론들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8분 중에 우리 김은혜 미디어 제주 기자께서는 제주의 특성이 자연을 주제로 한 축제가 많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순수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두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양도책 축제를 소개해 주셨는데 상당히 호평을 하셨습니다.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역 주민들이고 주제 또한 제주의 자연과 제주 문화적인 소재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운영되는 축제라고 호평을 하셨고요. 작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자연환경 축제, 그 다음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그 다음 좀 더 공무원보다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평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꿈다라 강사님이신데요. 박수현 선생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이 패널 분들이 우리 3섹션이 이주자분들이 좀 많으신 특징이 있습니다. 박수현 선생님도 그렇고 박현석 선생님도 그렇고 이하영 ICT 분야 전문가도 그렇고요. 근데 그분들이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주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왔을 제주 지역이죠. 제주 지역에서 와서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았었다 합니다. 사실 저는 원주민입니다. 제주도 원래 토박이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사실 이번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그분들도 계시고 원주민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네트워킹 해주고 매개자 역할을 해줘야 될 게 행정의 정책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정책들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박수현 선생님 또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제주의 특성이 수려한 풍경이니까 그런 풍광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셨고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하셨고, 행정이나 문화재단 같은 예총 같은 기관단체에서 유통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현숙 선생님은 애월 누리터 이사님인데요. 좀 글로벌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장이모 감독의 인상유성함저 시리즈와 비슷한 작품들이 지금 많이 중국에서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출연하는 모든 주조역들이 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제주 브랜드 축제로 지금 성장했죠. 지금 들불축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들불축제가 그 새별 오름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 들불축제, 그 제주의 오름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참여도 또한 박수현 선생님하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드웨어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셨고, 기획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하영 ICT 분야 전문가인데요. 이 선생님은 제가 별도로 위촉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문화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ICT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이야기로 제가 위촉을 따로 드렸는데, 상당히 도움 많이 되는 부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제가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제주는 뭐 자연환경, 그리고 고유한 문화, 예술도 좀 독특하죠. 거기에다가 관광이 접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또는 공연장, 문화공간, 문화전시예술,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온라인 사이트가 전혀 잘 되어 있지 않답니다. 이게 바로 홍보와 연결이 되어 있고, 홍보는 바로 관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나 이런 온라인 시대에서 이거를 연계한 통합 플랫폼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대전 알뜰 비행장 프로젝트, 부산 비엘레나의 사례도 들으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좋은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강경모 제주여창 사무처장님인데요. 지금 유산축전 진행 중인데 여기 제작감독을 맡고 계세요. 상당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현장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상당히 조금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제주의 축제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단어로 축약을 하셨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축제는 천막을 치지 않겠다라고 2-3년 전부터 하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축제의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사람적, 그 다음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분이 작년 하신 문화의 달 행사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는데요. 지역주민 참여도 한 200여 명 했고요. 도립예술단 한 300명 했고요. 그 다음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도 참여가 많이 돼 있고,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제대로 가고 있는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같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우리 박수현 선생님이나 박현수 선생님이 지역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단체에다가 유통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총에서도 같은 고민으로 충분히 더욱 중요 의제로 다루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요. 그 다음 고순선 풀필 공동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고 선생님은 지금 무용 쪽에 계시고, 올해도록 유아무용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유아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실은 우리 센터와도 같이 의견을 나눴던 분이시죠. 그분 또한 돌문화공원이나 이제 저지현대미술관, 그 다음 우리 아센터, 예술의 전당 등은 자연과 융화되어 있는 문화예술 공간들입니다. 잔디밭도 많고, 그 다음 오름도 옆에 있고, 전시장도 있는 공연들인데, 그 공연장 주변에 있는 사이드 문화공간들을 활용하고 융합된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다. 근데 고 선생님이 좀 주장하신 부분은 유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행정이나 유관기관에서 적극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리 관광대학, 제주관광대학 교수님인데요. 지금 제주 축제 육성위원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들불축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실 때 조금 난처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들불축제에 대한 의견은 따로 주시면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본격적으로 의제로 설정해서 의논을 들여다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 문화부에서 한 보름 전쯤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들불축제가 사실은 예전보다 많이 소프트웨어에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그 대형 무대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예술인들이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는 자그마한 무대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우리 패널님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끝으로 제 의견을 조금 삽입을 하면요. 제주도는 도민 인구가 68만입니다. 근데 제주도에 1년에 찾는 관광객이 1,5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문화정책을 어디다 포커싱 해야 될지는 이런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매해 제주도가 1,800회의 문화예술 공연,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제주도민이 68만 인구에 비하면 상당히 문화예술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470개의 예술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지역에. 그리고 5개 공립예술단 270명이 활동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프라는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지만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방증하는 데이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주도가 7, 8년 전부터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주민들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청년 예술가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어떤 공연을 했었냐면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공연보다는 융합적이고 상당히 다원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주도에 재즈나 그다음 춤이나 무용이나 이런 장르가 거의 없었어요. 크로스오버나 같은. 근데 그 7, 8년 전부터 이러한 다양한 공연 장르들이 많아지는데 이 공연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대부분 실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제주 환경과 같은 돌문화공원이나 또는 오름이나 또는 우리 관덕정이나 또는 우리 제주 지역의 이제 탑동광장이라든가 또는 상당히 많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버스킹 형태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 지역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아까 우리 전영진 PD님이 이야기하셨죠. 우리 도시마케팅이나 도시문화재생 같은 것을 접목을 시키면서 원도심에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국가의 문화정책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가장 특징이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창성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예술 활동은 제주도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샘플링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그다음 문화 인프라가 그리 훌륭하진 않지만 여러 많은 이주민들이 오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에 끝내지 말고요. 넥스트 플레이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넥스트 플레이는 키는 어디서 갖고 있냐면 행정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에 강조했던 부분도 행정에서 모신 패널들이 계셨죠. 발제로 모시기도 했고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예산과 조직을 갖고 있는 행정에 제대로 어필해서 언론도 활용하고 해서 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나 프로그래밍들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한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고민도 해보셔야 됩니다. 다양한 이주민들이 오면서 상대적으로 여러 소외감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누굴까요? 예, 제주의 예술가들입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제주의 예술가와 지역의 이주민 예술가와의 갭을 좁힐 수 있는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 이주 예술가들이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예술 작품을 공연한다거나 이럴 때 그다음 또는 반대로 제주의 원주민들이나 원주 예술가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공예예술들을 같이 이렇게 합작해서 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 서로가 양보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정과 반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역할은 정과 반을 모아서 합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자 예술가들과 이주 기획자들이 상당히 온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아까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지역에 이미 많은 우리 상가리도 마찬가지고요. 종달래 해녀의 집도 마찬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행정에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다가선다면 우리 제주가 정말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에 이주민과 원주민을 연계하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래밍이 샘플링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오디오에 그 작업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상가리가 발전하면서 요 문화국관 앞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돌을 이제 트럭에서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만큼 상가리가 발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김태관 박사님의 말씀을 보면 그 지역 주제, 제주 주제 축제 진정성이 필요하다. 제보다 제밥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축제가 돼야 된다는 데 방점을 두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성을 위해서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융합이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주도 원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또 남들은 또 배타적이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 다양화 시대, 국제화 시대고 특히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췄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주도 브랜드 축제는 이제 들불 축제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 3일, 4일, 5일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시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름 관련 축제도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제주도에 오름이 368개가 있어서 오름을 활용한 축제를 하면 좋겠지만 또 딜레마가 축제를 활용하면서 가다 보면 다밥이 발생하면서 또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서 좀 더 그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모든 프로그램이 그 기획자 좀 더 앞에를 볼 수 있는 기획자의 비전과 행정의 지원이 모든 프로그램의 성공의 열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연의 넥스트 플레이어는 행정이어야 되고 그런 행정가들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김태관 행정가께서도 주변에 많은 사람을 좀 더 일깨우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기 마지막이죠. 저희들 코로나 덕분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청중이 없고 패널이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미리 패널의 말을 듣고 정리하다 보니 내용도 충실해지고 또 이 정보를 전달하는 좀 더 길어져서 좀 더 알뜰한 내용적 차원에서는 좋은 그 라운드 테이블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쉽게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예, 이혜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무용예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씨름 아닙니다. 무용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주제는 제주 자연환경 연계 문화예술 운용 프로그램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혜준입니다. 저희 4섹션에서는 지금 3섹션에서 발표해 주신 제주 자연환경 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 그리고 또 지금 사실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제안까지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같은 주제의 프로그램 제안에 관한 의견들을 받고 또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제주 지역에서 브랜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타진과 제안들을 한번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저희 섹션에서는 제주 서귀포 탄사우스인 제주 무용다방 대표 기은주 선생님 그리고 예술공간 5위 대표 오상훈 선생님 그리고 도채비 대표 문화놀이터 도채비 대표 변종수 선생님 첼리스트 문지훈 선생님 그리고 제주 현재 무용가시죠 박연술 선생님 그리고 랩 프로젝트 연구소의 이연주 선생님 그리고 제주문화중개소 예술감독 홍민아 선생님이 패널이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랜선으로 패널들을 또 만나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원활하게 그 대화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몇 분과 의견을 따로 또 메일로 주셔서 제가 그 의견을 받고 지금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 뭐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셨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그 제주 자연환경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그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이 얘기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생태예술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선생님들이 그 자연경관을 활용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예술 관련한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주 내에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들은 그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그 장년층 또 실버계층을 위한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프로그램과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그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축제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주로 있었습니다. 먼저 이현주 선생님의 의견은 제주 환경 조건에는 사실 예술 교육과 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또 예술적 활용 공간이 다양하게 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돌문화공원이라든가 민속발국물관, 제주아트센터, 꿈다랑, 꿈바다 도서관 등 여러 공공기관과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상시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좀 사실 환경 관련한 프로그램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대단히 긴급한 상황이다. 이유는 그 제주도 내에 지금 그 8세에서 16세까지의 학령기 연령에 있는 그 어린 청소년들이 41,108명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예술 향유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발생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보편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교육이 되고 그것을 향유하고 그것을 통한 어떤 인지창의 정서 능력을 함양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시기에 사실은 일반적인 사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없다. 그리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강사풀 프로그램과 같이 지금 현재 보수교육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강사의 역량과 현지의 습득한 스킬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정적이고 퀄리파잉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중앙정부 주도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이든 어떤 식으로든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또 그 박연술 선생님께서는 자연환경예술 수업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이 뭐 제주 자연유산, 제주 화산섬, 용암동굴과 같이 뭐 자연환경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축제로 보자면 제주에 작년에 그 68개의 축제가 크고 작은 축제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축제들이 그 제주를 상징화하고 제주에서 대단히 가치 있는 브랜드로서의 예술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축제가 과연 꽤 있겠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참가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축제가 좀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그 뭐 신화 혹은 뭐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그 일회성이나 단발적인 어떤 목적성을 가진 어떤 예술 행위들과 또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을 활용한 어떤 축제들의 참여들은 있었지만 그것이 정체성을 가지고 브랜드화되는 데는 사실은 뭐 성공하지 못한 축제들이 꽤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예술 축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또 주셨습니다.
오상훈 선생님께서는 또 새로운 의견들 좀 주셨었어요. 사실 랜선으로 진행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사실 현장성도 떨어지고 사실은 시공간의 예술을 교육하고 교육받는 것들이 사실은 그 생명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를 랜선에서 유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오늘 여러 섹션, 4개의 섹션에서 얘기되는 것 중에 공통적인 부분이긴 한데, 문화공유 앱이나 문화유통 플랫폼 구축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또 제주가 관광지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고 말은 하지만 문화예술 관련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제의가 많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래도 지역관광 상품으로 기획되고 제작이 되다 보니까 소비와 수요를 증진시키고, 또 우리가 부가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또 경제적인 부분을 획득하는 쪽으로 너무 에임이 돼 있어서, 축제가 사실은 먹거리 축제나 기념품을 파는 정도의 축제들도 많이 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단순 소비성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공익 프로그램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좀 안정화해야 되고, 또 관광과 자연, 그리고 자연을 활용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은 도내 문화기반시설 혹은 문화재단 아니면 시에서 좀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 사실은 데이터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제시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은주 선생님께서는 자연환경 연계 문화예술 운영 프로그램이 사실 좀 현지화돼야 된다. 근데 제가 이런 의견들을 여러 선생님들과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환경 관련해서는 환경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얘기들이 있었지만, 마치 제주 환경이 일회용품 사용하고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들도 사실은 가끔 든다. 그래서 이것이 예술의 치유의 의미에서 끝나지 않고 예술의 교육적 어떤 측면과 또 자연 생태 보존을 하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지화된 프로그램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좀 추상적인 것 같긴 하지만 초기 의견들에서부터 발전된 부분들을 좀 보자면 좀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제주 자연환경 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은 좀 사실 지속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자연환경 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인 진행 방향을 모색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주도민에게 실질적인 문화예술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다 라는 얘기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특강이나 초청 공연들이 참 오아시스 같기도 하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제주도민과 이주민 그리고 또 이곳을 찾는 여러 관광객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져서 그것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제가 들으면서 드는 소회는,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프라이스보다 밸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밸류를 올려야 되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단계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주는 아주 특수한 어떤 자연환경,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섬이라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인데, 이것을 단순 활용해서 보여주는 식의 축제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니고
현지화되고 현지인들의 참여와 또 그것이 정말 이곳의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그것을 참가하고 찾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좀 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얘기들 중에 사실은 이곳 뭐 상가리의 문화곡관도 지금 대단히 뭐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뭐 전파해 나가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화벨트 제주 전역의 문화벨트를 조성해서 문화향수권을 좀 신장하고 이것이 좀 지속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좀 있었고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제주의 뭐 신화나 제주가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스토리들을 활용해서 교육 콘텐츠로 좀 제작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문화예술축제의 특성화를 통해서 브랜드화된 축제를 조성하고 인큐베이팅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관광과 소비 그리고 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가적인 것과 실질적인 어떤 소득에 관련된 문제에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순수예술 교육 프로그램, 그 순수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와서 이곳에서 작품을 만들고 가지고 나가서 공연을 하는, 예를 들면 트레이아웃 프로그램이라든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그리고 익스체인지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있는 그 제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원주민이라고 얘기하는 예술가들이 그 아주 어릴 때 공부하러 나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는 제주로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의 일을 물려받기도 하면서 예술적 행위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자신의 어떤 예술적 표현 기제를 내보이고 창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이 친구들이 돌아와서 아무래도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술 인력들이 지금 뭐 말씀하신 원주민이라든가 이주민이라든가 하여튼 제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하고 다양한 활용의 방법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새로운 가치로서 거듭나고 또 그들이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어마무지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존심과 예술인으로서 예술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서포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주셨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신다더니 좀 길어져서 그 역시 문화예술에 대한 이 교수님의 열정으로 읽힙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을 활용하면 사실 자연 경관을 제주 자연 환경 연계 문화예술인데 모든 사람들이 생태예술보다도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그리고 상설 무용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작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강사 역량이 제고돼야 되고 그리고 도내에서 소비되는 프로그램이 질이 제고되고 다양성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자연과 문화, 스토리를 활용한 예술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이런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아쉽게도 정체성을 가지고 브랜드화에 실패한 것들이 많고 그 자체가 지금 제주하면 내세울 만한 그 자연이나 환경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안타까움이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김길리 단장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문화유통 플랫폼이 구축이 필요하다. 어차피 제품이 만들어져도 소비자가 찾지 않고 소비되지 않으면 생산되지 않은 만도 못한 거니까 특히 요즘 그 코로나의 언택트 시대에 이 문화유통 플랫폼 구축은 진짜 시급한 것 같고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이 교수님도 행정이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 운용 방안을 제안하듯이 어차피 아이디어는 민간에서 내고 그걸 밀어주는 힘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한 10분간의 휴식을 마치고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 아까 차마 다 못한 말씀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발표에 대해서 제안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니까 장 대표님께서 열심히 메모하시던데 특별히 하신 말씀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그 패널 분들 중에서 저희 섹션에서 패널 분들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른 쪽 섹션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이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또 보급시키고 하는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전문 인력 양성 및 이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강사들에 대한 재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패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인데, 만약에 상가리 마을에 문화공간이 만들어지고 유휴시설이나 문화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공간을 활용한 그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된다 그러면은 상가리 마을에 있는 문화국관 마루에 와서 제주의 사투리를 이용한 민요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제주의 토성적인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어린이들은 제주 마을에 있는 한 주민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그림책 전문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제주 상가리 마을에서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성과장에 있는 문화공간 안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을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1만평 부지에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 또 제주도의 다양한 그런 춤과 노래들을 배우고 볼 수 있다면, 한 마을이 결국 문화예술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생활 속의 체험뿐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제 다양한 그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그 발표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을 주민이고, 주민과 같이 가야 되는 그 문화 유휴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 보기에는 김태환 박사님, 지난 7월 제주 댄스 포럼 하실 때 제주 상가리하고 성산 어디였죠? 예, 종달리가 이제 그런 선도적인 우수 사례, 모범 사례라고 하셨는데, 모르는 분들에서 잠깐 소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달하고 지금 9월달에 이슈가 이제 문화 도시 또는 지역 문화, 지역민과 이주예술가들의 콜라보 등등의 키워드인데요. 종달리 해녀 라이브 해녀 음식 퍼포먼스는 해안가 폐 어판장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연극 예술가들과 라이브로 해녀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지역에서도 그 지역 종달리장님께서도 칭찬하신 프로그램이었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상가리에 있는 댄스빌리지 조성 프로젝트 또한 상당히 지역에서 호응이 돼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들도 지역 주민과 이주예술가, 원주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콜라보가 잘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플레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에 있는 행정에서 좀 관심과 애정을 가져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에 이혜준 교수님, 아까 보니까 조금 못하신 말씀 휴식 시간에 하시던 거 여기서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아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첼리스트 문지훈 씨가 주신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마을 감귤 창고나 폐건물을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와 흔적을 박물관처럼 스토리텔링 가능한 어떤 공간으로 세팅을 해놓고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마을 다방이나 도서관 또 극장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협업해서 문화적 혜택도 누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었는데 제가 잠깐 놓쳤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실 이 우리 상가리에 있는 이 마을 곳간이 제주의 무용 중심으로 된 예술의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벨트 조성 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서 좀
확장적인 개념으로 좀 추가가 되고 이것이 그 문화향수권 신장이라는 아주 뭐 큰 전제를 수행해 나가는데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뭐 있었는데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주의 문화와 신화가 또 그리고 환경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자연경관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등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주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이 돼서 일단 뭐 동화로 유소년들을 위한 동화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단순히 그 제주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강사풀 프로그램처럼 초중등 과정, 초등 과정의 학생들에게 제주의 그 방언도 좀 가르치고 그 동화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있는 아름다운 섬의 전설도 좀 느끼게 하고 또 그것이 춤으로도 만들어져서 좀 교육이 된다면 제주라는 곳이 뭐 이런 곳이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대단히 가보고 싶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아주 친근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 단장님 추가로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전행진 PD께서는 제주를 다니신 한 20년 가까이 되죠. 제주 환경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한번 좀 제안해 주십시오. 보면서 아쉬움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안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근데 일단은 아까 주제 발표하고 연계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소개드린 마을의 대부분들이 그 마을의 컨셉을 잡아서 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례 책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마을의 주제가 마을의 이름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그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제주에는 저질이 예술인의 마을 같이 했을 때 예를 들면 상가리 무용마을이라는 우리 뭐 댄스 빌리지라는 그런 컨셉도 있듯이 그래서 상가리 무용마을이라는 이름을 건다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그 자체로도 하나의 여기 마을의 컨셉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다른 부수적인 사업들이 충분히 힘을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거로서 오늘 라운드 테이블이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저는 제주 유유시설을 활용한 마을 유유시설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모세가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7월 3일 저희들 제주 댄스 포럼 했을 때 토마스 한이라고 프랑스 잡지 편집위원이 얘기했던 소개했던 우룰 페스티벌이 생각납니다. 제가 기사화했던 내용인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룰 페스티벌에 대해서 북해의 작은 섬 테르스 헬링에서 1982년 영국 관련 소규모 행사를 시작했으나 지금은 공연 및 시각예술축제에 열리고 그리고 섬 주민 5,000명인데 관람객은 5만 명에 달하며 문화가 어업 농업에 의해서 섬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특히 주목했던 건 뭐냐면 우룰 페스티벌은 주변 경관을 자연적인 무대로 활용해서 그 섬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섬이 무대다 보니까 그 어디서도 그런 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런 것 자체가 지역의 경쟁력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글로컬러티, 글로벌과 로컬러티, 제주만에 있는 지역만에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자연환경을 활용한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를 오늘 갖다 놓지 않았나는 생각을 들고요. 오늘 우리들이 토론 그리고 많은 패널들의 참여가 그런 섬, 국제에서 세계에서 독특한 경쟁력을 갖고 무용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무용에 물들은 제주, 춤 사회가 넘쳐나는 제주를 기원하면서 오늘 마을 유유시설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모색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